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한 패션 모델이 에이전트로부터 너는 너무 뚱뚱해서 무대에 설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 하루에 사과 하나만 먹는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몸으로 드디어 무대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패션 모델은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과도한 저체중을 보이는 모델들은 더 이상 그 패션쇼 무대에 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운동이 시작되기도 했죠. 제가 소개시켜드릴 6번째 이상행동은 신경성 거식증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섭취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증상인데요. 심지어는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체중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식의 섭취를 거부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이런 신경성 거식증은 처음에는 체중을 줄이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경성 거식증에 걸리게 되면 뚱뚱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병적인 공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체상에 대한 왜곡된 지각 증상이 나타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말랐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너무 뚱뚱하다고 지각하는 거죠. 이런 신경성 거식증의 경우에는 환자의 약 95%가 여성이고 청소년기에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성 거식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순종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모범생들이 걸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성 거식증 때문에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면 월경이 중단된다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저혈압 증상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하죠. 이런 신경성 거식증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규범과 압력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미디어는 매일같이 날씬한 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마른 몸매가 아름답다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너 살 좀 빼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씬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적 압력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주의 문화보다 그 집단의 규범에 동조하라는 압력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한 연구자가 일본과 미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날씬함에 대한 규범적 압력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집단주의 문화권이고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권이죠.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여성들이 미국 여성들보다 자기가 더 뚱뚱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 여성들은 미국 여성들보다 자기 몸매에 대한 불만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본 여성들이 미국 여성들보다 날씬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범적인 압력을 더 크게 경험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사회적 승인 욕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 받아들여지기를, 승인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인데요. 일본 여성들은 이런 사회적인 승인 욕구가 높을수록
식이장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들은 이상행동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지만 마음의 문제는 우리가 속한 사회의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건강한가가 우리 마음의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